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산적한 과제 앞에서 순탄치 못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 회복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보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43개의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 민생 살리기,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 등의 입법 과제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의 청문회 과제입니다. 한 언론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41.7%가 19대 국회에 민생 살리기 분야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은 얼어붙은 시장 경제와 경기 침체 현상으로 삶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소상공업 시장 진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의 갈등 등은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생 현안입니다. 오히려 이런 특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서민들은 사실 그러한 럭셔리한 연찬회를 열 능력도 없고 자신의 요구를 반영할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은 대통령 임기 말이 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 제기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만 반값 등록금이 시행 중입니다. 4년 동안 반값 등록금 하는데 22조 원 딱 듭니다. 진짜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 돈 든다는 그 돈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마구마구 쓰는 22조 원입니다. 그 22조 원 있었으면 지금까지 MB정부 4년 동안 반값 등록금 넉넉하게 충분히 하고 남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색된 남북관계 원인이 오이사 조치에 있다며 해제 후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전쟁의 위험성을 줄여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려낼 것 또한 촉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몇 가지 사안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현장을 떠난 언론 파업 사태 등 7가지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회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법 활동입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시급한 입법 과제와 청문회 과제 보고서를 19대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의제별 여야 대표 면담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청원도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19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의원회관을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평수 확장과 모든 집기를 새롭게 바꾸는 등 건축에 들어간 비용만 약 2천억 원대로 추산돼 호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연 넓어진 집무실만큼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경찰이 이번 학기 들어 학교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이 학생 22,100명과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체감 안전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새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2%를 기록했던 지난 2월 1차 조사 때에 비해 8.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8.4%포인트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금품 갈취가 5%, 사이버 폭력이 4.9%, 구타가 3.9%, 심부름 강요가 2.8%포인트로 각각 줄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11.4%, 초등학생 9.8%, 고등학생 5.3%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학생 61.2%는 작년에 비해 학교 폭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13.6%는 증가했다고 답해 여전히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8개 핵 보유 국가들이 핵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핵탄두는 모두 19,0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군비 지출은 2010년보다 0.3% 늘어난 1조 7,400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핵 보유국들이 핵전력 현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작동 가능한 핵무기 4,400기를 보유 중이며 이 중 2,000여 기는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은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7,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0조를 사용해 세계 2위 군비 지출국인 중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핵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공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순교 직전까지 사역했던 여수 애양원 교회와 그 사역지를 둘러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키의 푸르른 나무, 그리고 그 나무들로 둘러싸인 장방형 석조 건물 예배당이 성산교회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산교회 옛 이름은 애양원교회,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포사이트 선교사가 광주 나환자병원을 이전하면서 교회도 1928년 여수에 세워졌습니다. 사랑으로 양을 기른다는 뜻의 애양원도 나환자 중 한 사람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5년도에 여기 있는 애양원 환자들한테 그 이름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름이 애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양원 교회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인 1939년 이곳 애양원에 부임했습니다. 나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일화는 지금도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이곳에서 심우하던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지만 나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나환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다 1950년 9월 28일 둔덕동에서 공산군의 총뿌리에 순교했습니다. 손 목사 3부자는 성산교회 인근 유적공원 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로도 인정받은 성산교회 예배당은 지난 2002년 등록문화재 3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비를 가운데 두고 성산교회와 마주하고 있는 애양원 역사박물관. 옛 애양원병원 건물로 이곳 역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병원 임시병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 자료, 나환자와 희귀 질환자 사진, 오래된 수술 장비와 치료기구 등 각종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애양원병원에서 평생을 근무한 75세 배병심 장로는 박물관의 방대한 자료를 분류 정리하는 데 여생을 쓰겠다는 각오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내용들을 수록을 해놔야 먼 훗날 이 역사 자료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정부가 최근 20억 원 예산을 들여 새로운 박물관 건립 지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엄청난 양의 역사 자료를 체계화할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개인 후원으로 조금씩 자료화해가고 있지만 애양원의 역사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폭넓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애양원의 의료 기록은 우리나라 의료사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볼 때 일반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연대별로 테마별로 그렇게 전시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온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20억을 지원해가지고 여수시 율천면 신풍리 1번지 여수 애양원. 긴 세월 애양원은 나환자들의 애환과 그들을 위해 살았던 손양원 목사,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탈북자들을 돕다 지난달 27일 순직한 강호빈 목사 교통사고건에 대해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정확한 사인 규명은 쉽지 않지만 현재 중국 당국의 설명을 이해하고 있으며 추후 보다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 목사의 죽음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강 목사에 대해 한국 전쟁 기간 순교한 임자진리교회 고 이판일 장로의 가족으로 중국에서 순교 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괴한에 독침 피습을 당하기도 했던 강 목사는 국내에서 요양한 이후 다시 중국에 건너가 사역하다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강 목사 장례 예배는 오는 6일 서울 천호동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서울시가 사랑의 교회 건축과 관련해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로 점용 허가가 서초구청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랑의 교회 건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도로 점용 허가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미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의뢰해 서초구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 적법하게 처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 측은 유감을 표하며 피감사기관인 서초구청이 이번 사안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건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 침체, 신학교의 쇠퇴,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계 주간지인 크리스천 연합신문이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포럼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노영상 교수는 지난 10년간 기독교인이 감소 추세이며 교회 안의 청년 인구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졸업해도 목회자로서 사역할 곳이 부족하다며 이를 신학생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교수는 한국교회의 금권주의와 리더십 추락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 교수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크리스천 연합신문 발행인 지미숙 목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 노조가 사측의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20명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남겨둔 합의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새 합의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2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이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행동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는 기획 중인 토론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생각하고 이 땅에서 지향할 수 있는 가치를 고민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기아대책이 오는 6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소년 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한톨 나눔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 어린이들의 희망을 위해 직접 희망키트를 제작,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스타 축구단과 장기기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축구 경기와 축구단 슈퍼스타즈 멤버들의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만 많겠습니다.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7도, 대구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 28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4m까지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여름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